사람은 젊어서 한때는 희망에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추억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추억은 단순히 소중한 것만이 아닌 생의 전부와도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대학 시절은 바로 이 강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적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다 즐겁고 기쁘게 추억되는 대학 시절. 이제는 추억의 한 토막으로 돼버린 그 시절을 돌이켜볼 때면 저의 눈앞에는 대학 입학 첫날 있었던 일들이 어제던 듯 생생히 떠오르곤 합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중학 시절부터 대학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장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교원 학자의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물리수학부에서 첫 강연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강의에 들어온 그 로 교수가 자기 주먹을 이렇게 내대면서 동무들 이미 모양을 가진 이 주먹의 겉면적과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자신 있는 학생 동무들은 답변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 이미 모양 가진 물체의 겉면적과 부피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겠는가? 이때 제가 선뜻 일어나서 로 교수에게 이미 모양을 가진 그 주먹의 부피와 겉면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두 번째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주먹의 부피와 겉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로 교수는 정말 의아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면서 못내 이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로 교수가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 교수 방에 이제 들어가니까 로 교수는 정말 그 밝은 얼굴로 그 동무가 이제 그 계산한 방법이 동무 자신이 생각한 건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학교를 갓 졸업한 시기에 그 중학교 시절입니다. 이때 위대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그런 계산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로 교수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남먼저 받은 덕에 대학 입학 첫날부터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촉망을 받게 됐습니다. 글 한자를 배워주어도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좌표를 정해주시고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준 삶의 운인에 대해서도 스승이라는 평범한 말로밖에 칭송하지 못하는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전도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제가 남산 고급중학교를 졸업을 할 당시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어느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정화하려고 하는가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로켓들을 정화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께서는 제 나라 제 땅에서 로켓들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왜서 다른 나라에 가서 로켓들을 만들 생각을 하는가. 로켓들을 만들어도 다른 나라식이 아니라 조선식 로켓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식 로켓. 그땐 그 의미를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생을 후대 교육 사업과 과학 연구 사업에 바치면서 제 나라 제 땅에서 제 정신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는 우리 장군님의 고결한 민족 자주 정신에 대해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아 안고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오게 된 저였지만 물리학은 쉽게 자기의 비밀을 터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물리학을 신비스럽고도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학년이 올라가고 전공 분야에 더 가까이 접근할수록 인류가 세기를 두고 일으켜놓은 물리학의 제부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볼수록 저는 욕망 하나만 가지고 물리학이라는 날바다에 뛰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행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의 원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밝혀놓았는데 니런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무엇을 더 연구해 볼 게 있겠는가. 그때 저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릇된 교훈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나에게 새로운 사색의 출발점을 주시고 열정의 샘줄기를 터쳐주신 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1963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이제 알아보시고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장군님과 이제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요새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신심이 생기는가 이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학년수가 올라가면서 말하자면 그 신심을 잃고 정말 공부해서 이제 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신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우리 청년 대학생들 속에서 과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이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현재 물리학계에서 세계적인 발전 추세가 어떠는가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위대한 장군님처럼 세계적 판도에서 물리학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갈릴레이나 뉴턴은 역학의 운동 법칙을 내놓으면서 시간과 공간은 물질의 운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미립자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 운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그들이 발견한 법칙에도 일정한 제한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들의 리론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리론이나 프랑크의 량자 리론이 나오지 않았는가. 앞으로 상대성 리론이나 량자 리론도 더욱더 심화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의 법칙과 원리는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검토 확인되고 완성돼 나간다고 열정이 넘쳐 가르쳐 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은 무한히 넓고 자연과학자들 앞에는 탐구의 활무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우리는 남이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새로 개척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과학 탐구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하실 때 저는 온몸에 새 힘이 용솟음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 전화를 걸어두시어 탐구의 실마리도 틔워주시고 어떤 때에는 도서관에서 대학의 실험실들에서 저를 만나실 때마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고
과학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저의 가슴 속에 자주적 대를 심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저는 금원과도 같은 이 교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대에 하신 교시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에 벌써 우리 장군님께서는 세계 물리학의 발전 추세와 연구 방향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환히 내다보시고 저희들에게 세계를 앞서 나갈 비약의 목표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긍지스럽고도 보람찼던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과학적 신념과 꺾일 줄 모르는 탐구의 나래가 있어 저는 수십 권의 논문들과 물리학 교재들, 리던 물리 전서 전 10권을 완성하여 교수, 박사로 공과학자로 학계의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저는 1990년 온화한 나라에서 열린 현대 물리학술 토론회에 참가해서 스승에 대해 유학 경력과 재정적 담보에 대해 질문하는 여러 나라 학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대학 전기간 무료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였다. 나의 스승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이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료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살핌 속에서 연구 사업도 진행한다. 나도 물론 그렇게 하였고 그 과정에 교수, 박사로 자라났다. 2010년 4월 12일, 바로 이날은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연역사와 함께 나의 인생 행로에도 영광의 순간으로 아로새겨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대학 교원들이 이룩한 과학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지하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로 있는 학자로 속에 있는 저를 알아보시고, 야, 정말 오래간만이구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기념사진 하나 찍자고 라고 하시면서 저를 자신의 곁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릴 때 애명도 불러주시면서 동무도 이제는 무리하셨구만. 그동안 알차라는 거. 이렇게 저희 건강까지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장군님께서 불철주야의 흔지의 길에 서셔서 우리 인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실 때가 아닙니까? 정말 자신의 건강보다 저희 건강을 먼저 물어주시는 우리 장군님 앞에서 저는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사랑, 평범한 과학자도 가장 진실한 보시라고 불러주신 그 뜨거운 인간에는 저만이 아닌 이 나라 과학자 모두가 과학의 법칙을 알기 전에 당과 조국의 고마움을 알고 세계를 앞서 나갈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게 한 자양분이고 밑거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사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무심히 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이 대를 이어 가슴 가득히 받아 안는 긍지와 자부심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영원히 안겨 살 사회주의 조국과 어머니 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북왕조국 건설에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대해 같은 사랑을 거듭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날 우리 장군님의 손길 아래 물리학계에 들어섰던 제가 오늘은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 속에 김일성상 기관으로 물리학 원사로 성공의 상상봉에 올라섰습니다.
자식의 모습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비키듯 스승의 모습은 그가 키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비키게 됩니다. 우리 장군님의 슬하에서 과학의 첫걸음을 떼고 학문의 길을 잘해온 우리들에게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를 앞서 나갈 기약의 병마를 또다시 태워주시고 성공의 복음을 안겨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탐구하자. 이 말씀의 구절구절을 되새길 때면 저는 조선의 과학자된 크나큰 긍지와 함께 조국을 위해서 적은 힘이나마 깡그리 바치고 싶은 열망으로 가슴도 대원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복무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허나 북왕저국의 설계도 위에 과학자들의 보금자리를 위한 사랑의 화살표를 맨 먼저 그어주시고 우리 과학자들을 금방 속에 앉혀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과학자들의 생활과 연구활동의 구석구석까지 나라의 최고領導자가 보살펴주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나라 과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제자들과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의 친어버이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 위에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부강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이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설 것이라고.